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금 맞춤법 조항에서 제1절 된소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건데요.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해야지 응용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럼 가보자. 자, 우리 1절의 된소리 조항에서 5항이 나와 있어. 5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잘 봐봐. 한 단어 안에서 자, 우리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책에다가 여기다 좀 형광펜 좀 할까? 한 단어에다가 왜 형광펜 했는지는 선생님 이따 설명해 줄 거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는 뭐로 적는다? 된소리로 적는다. 요게 바로 5항입니다.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있잖아.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짚고 가야 돼. 알겠죠? 자, 잘 봐봐. 우리가 했지. 봐.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랑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냐? 얘네들은 있잖아. 기역, 비읍, 받침, 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됐죠? 자, 그럼 기역, 비읍, 받침 뒤가 왜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냐면 기역하고 비읍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에브리데이 언제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규칙이야. 우리 의문의 변동할 때 배웠죠?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선 지금 오는 자음들은 구두, 버서저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알겠죠? 얘네들은 있잖아. 된소리로 발음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언제나 에브리데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뭐라고 하냐?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국수.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국수라고 발음하죠? 국수라고 발음하기가 힘들어. 예사소리로 발음하기가 힘든 거야. 난리법석이라고 할 때 얘도 마찬가지지. 발음은 뭐냐? 법석으로 발음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봐. 법석 하고 글자 그대로 발음하기가 힘든 거야. 그럼 이렇게 있잖아.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에브리데이 일어나는 규칙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라 그래. 알겠지? 그치? 그리고 잘 봐봐.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는 있잖아. 어차피 된소리로 안 써도 사람들이 다 된소리로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된소리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치? 된소리로 안 써도 사람들이 다 된소리로 발음을 하거든요. 국수, 법석 이렇게. 그치? 자, 근데 반면에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역, 비읍, 받침을 제외한 애들인 거야. 알겠죠? 우리 5항에 따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 그게 바로 뭐하고 뭐냐? 두 모음 사이나 아니면 노란 양말 뒤에서. 알겠지? 그치? 그럼 이런 애들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뚜렷한 까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에브리데이 일어나는 규칙이 아니야. 알겠죠? 봐봐. 아까 우리 봐봐봐. 국수는 얘는 어차피 무조건 이렇게 써도 이렇게 발음이 돼. 알겠지? 그치? 근데 너네 봐봐. 오. 이거 발음해봐. 이건 오바야, 오바. 알겠죠? 글자대로 발음되지. 된소리로 안 쓰여 있으면 된소리로 발음을 안 해. 그치? 근데 얘는 또 뭐야? 오빠야. 알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얘를 된소리로 쓰지 않고 이렇게 예사소리로 써버리면 사람들이 발음도 오바라고 할 거야. 그러면 오빠의 의미가 전달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는 뭐로 써야 되는 거냐? 된소리로 써야지 의미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또 해볼까? 여기에서 두 모음 사이 어깨, 어깨. 이것도 봐봐. 어깨라고 쓰면 어깨라고 발음을 해요. 어깨라고 써야지 사람들이 어깨라고 발음을 하고 의미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두 모음 사이에서도 지금 보니까 된소리로 발음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건 뚜렷한 까닭이 없는 거야. 늘 일어나는 뭐는 아니야. 규칙은 아니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은 된소리로 써줘야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된소리로 쓰는 거다. 됐죠? 모두 마찬가지야. 니은, 리을, 이응, 미음 뒤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봐봐. 이렇게 써봐. 산듯, 산듯. 발음 돼. 산뜻이라고 써야지 발음을 산뜻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또 해볼까? 헐.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리을도 봐.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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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돼. 훨씬.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쓰는 거야? 된소리로 써야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을 할 거고 그래야 의미 전달이 된다. 알겠지? 그치? 이걸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 알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5항에서 뭐라 그랬느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뭐로 쓴다? 된소리로 쓴다. 그치? 그러면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는 뭐냐? 기역, 비역, 받침 뒤야.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때? 된소리로 쓸 필요가 없어. 된소리로 안 쓰는 거야. 어차피 된소리로 안 써도 사람들이 된소리로 다 발음을 하니까야. 그치? 그런데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는 이걸 제외한 애들 뒤야. 두 모음 사이나 노란 양말 뒤에서는 어때? 된소리로 써야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로 쓴다? 된소리로 쓴다.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잘 봐. 봐봐. 우리 응용해보자. 갑자기. 비읍 받침 뒤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예사소리로 쓰죠. 왜? 어차피 짜로 발음이 돼.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치? 근데 몽땅. 그럼 몽땅 같은 경우는 어때? 이응이니까. 그치? 땅으로 써야 되는 거지. 몽당? 우리의 몽당영필이라는 단어도 있잖아. 몽당이라고 써버리면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이렇게 써야 몽땅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숙지가 되었죠? 기역, 비읍 뒤에서 발음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안 쓴다. 근데 반면에 두 모음 사이나 아니면 노란 양말 뒤에서 뭐로 쓴다? 된소리로 쓴다. 됐지? 자, 그럼 질문. 자, 우리 눈, 곱이 맞을까? 아니면 눈곱이 맞을까? 자, 헷갈리죠? 자, 눈곱, 눈곱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니은 받침 뒤네요. 그럼 눈곱이 맞는 거 아닙니까? 눈곱이 아니라 눈곱이 맞는 거야. 왜 그러냐? 아까 선생님이 어디다가 한 단어에다가 형광펜 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한 단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냐면 요거야. 한 형태소 내부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한 형태소 내부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걸 말하는 거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봐. 눈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태소가 뭐냐? 눈 플러스 곱이야. 알겠지? 얘는 뭐냐면 합성어야. 충격. 눈곱이라고 할 때 이 곱이 뭐야? 곱창할 때 그 곱이에요. 실질 형태소야. 그래서 얘는 뭐냐? 형태소가 두 개인 거고 있잖아. 뒤에 있는 곱을 곱으로 발음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형태소하고 형태소가 만날 때야. 알겠지? 그치? 한 단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한 단어라는 건 한 형태소 내부를 말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한 형태소 내부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게 아니야. 봐봐. 아까 몽땅처럼 얘는 몽하고 땅으로 지금 형태소를 나눌 수 없는 애들이잖아. 한 형태소 내부에서 어때?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요. 근데 몽땅하고 다르게 눈곱 같은 경우는 뭐냐면 눈 플러스 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때? 형태소하고 형태소가 만날 때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단어의 원형을 밝혀서 쓰는 거야. 알겠지? 이것 떠올리면 돼. 생각해봐. 돈 플러스 자루. 그래서 얘 보고 우리 어때? 이걸 보고 돈 자루라고 씁니까? 아니죠. 발음은 돈자루야. 하지만 쓸 땐 뭐라고 써? 돈자루 할 때 예사소리로 쓰잖아. 그치? 뭐하고 뭐가 만났어? 형태소하고 형태소가 만났을 때 된소리로 발음하잖아. 그래서 이 둘 다 실질적인 의미 갖고 있는 형태소니까 얘네들의 원형을 밝혀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원형을 밝히는 거. 그치? 또 해볼까? 논 플러스 길. 얘 보고 뭐라 그래? 논길. 발음은
논길이야. 하지만 쓸 때 논길 할 때 이걸 논길 이렇게 안 쓰잖아. 그지? 형태소하고 형태소가 만나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그럼 논이랑 길이랑 둘 다 뭘 살려줘? 원형을 살려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도 똑같아. 눈 플러스 곱이야. 그지? 서로 다른 형태소. 서로 다른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뭘 살려줘야 돼? 원형을 살려서 쓰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냥 니은 받침 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아, 된소리겠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선생님이. 5항의 포인트는 뭐라고? 한 단어.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라는 것은 뭐다? 한형태소 내부에서 뭐로 발음되는 거?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눈곱을 잘 떠올리면 됩니다. 눈곱 이해가 안 되면 논길, 돈자루, 아니면 물소리. 물소리도 어때? 이걸 보고 물소리라고 쓰는 미친놈 없잖아요. 그지? 물 플러스 소리 주요. 리을 뒤에서 어때? 지금 된소리로 발음이 되니까 된소리를 쓰는 거다? 노우. 얘는 뭐야? 형태소하고 형태소가 만난 거. 그지? 서로 다른 실질 형태소. 각 단어의 원형을 밝혀 쓰는 거야. 각 어근의 원형을. 그지? 그래서 우리 당연히 물소리라고 할 때 예사소리를 쓰는 거 받아들이잖아. 되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한번 5항의 첫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라는 것은 한형태소 내부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걸 의미한다. 되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것. 건 된소리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어때? 두 모음 사이나 노란 양말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된소리로 쓴다. 됐죠? 그런데 기역, 비읍, 받침 뒤더라도 자, 예외가 있습니다. 기역과 비읍, 받침 뒤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칠 때는 뭐로 쓴다? 된소리로 쓴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외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뭘 떠올리면 되냐? 뒤에 맞춤법 규정 또 나오거든.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는 똑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유유상종. 유유상종이라는 단어 어때? 이렇게 쓰잖아. 얘 보고 유류상종이라고 쓰지 않죠. 그치? 밋밋하다 라고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쓰잖아. 그 원칙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역하고 비읍 받침 뒤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땐 어떻게 써? 된소리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짝, 짜라다. 습, 쓰라다. 그리고 쓱, 싹. 됐죠? 이거 다 뭐로 쓰는 거야? 된소리로 쓰는 거.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싹둑. 알겠지? 왠지 이거를 싹둑이라고 할 때 된소리로 쓰고 싶나 봐.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같거나 비슷한 애가 겹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된소리로 안 쓰는 거야. 알겠죠? 요렇게 어때? 같거나 비슷한 애들이 겹칠 때만 뭘로 쓴다? 기역, 비읍, 받침 뒤더라도 된소리로 쓴다. 알겠죠? 됐지? 그럼 이 정도 하면 된소리 규정에서 이제 절대 틀리지 않겠죠? 그지?